자, 반갑습니다. 파이널 체크포인트 무리2 장혜수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여러분이 많이 혼란에 빠졌을 텐데요. 지금까지 보던 책들도 모두 다 버린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주일 남은 기간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당황하거나 그렇게 혼란스럽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내가 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선생님과 함께 파이널 체크포인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전체 4강좌로 되어 있고 25분씩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물리2 단원이 대단원이 4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개로 준비했고, 우리 6월과 9월 모평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심으로 좀 꼭 출제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만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머지 시간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요,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나온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과 9월 모평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대다수의 문제가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좀 정리하고요. 이번 시간은 1강 운동과 에너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꼭 알고 가야 할 것들 좀 체크를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포인트 자료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8 6월 모평 4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포물선 운동 문제 중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언덕 또는 뭐 절벽 또는 옥상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고 우린 이런 형태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X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성분이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그 두 운동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뭐 낙하하는 시간이나 바닥에서의 속력 같은 것들 아니면 그 높이 이렇게 낙하 거리 같은 것들 구할 때 많이 썼죠. 아니면 바닥에서 수평면에서 비스듬히 위로 던져 올리게 되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경우 봤습니다. 이때도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연직 상방 운동을 하게 돼서 수평 도달거리라든가 아니면 최고점까지의 시간 또는 최고점까지의 높이 이런 등등의 물리량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왼쪽에 있는 이 경우와 오른쪽에 있는 이 경우가 거의 조합되어 있는 경우, 짬뽕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무조건 지금처럼 언덕 위에서 아니면 일정 높이에서 수평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포물선을 만들게 되고요. 그때는 무조건 그림을 하나, 둘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보세요. 하나는 처음에 던져 올린 높이에서의 수평선을 쭉 연장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수평 성분의 속도 성분과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속도 성분을 나누게 되면 그 부분으로 여기까지의 어떤 그 수평 도달거리나, 그죠? 최고점까지의 시간이나 또는 최고점까지의 요 또 다른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H라고 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새롭게 우리가 뭐 라지 H라 쓴다면 이 부분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으로 구해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요. 한번 이렇게 쪼개서 여기까지 던져 올렸을 때의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시간을 T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이 T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때도 T가 되니까 전체 2T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을 풀어내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포물선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학생들에게 좀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유형 또한 여러분이 착착착 시간에 맞춰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을 다음처럼 이렇게 쪼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A에서 수평 방향 속도 처음 속도와
연집 방향 속도가 있을 텐데 올라가면서 속도는 느려지겠죠. 그죠? 연집 방향은. 하지만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은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꼭대기에서는 연직 방향 속도 성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물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로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있는 높이를 라지 h라고 풀어냈으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라지 h 플러스 스몰 h의 높이예요. 그죠? 그 라지 h 플러스 스몰 h의 높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니까 이 높이를 가지고 시간 구할 수 있고 여기서의 바닥에서의 속력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구해낼 수 있죠.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더 쉬운 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속도 성분이 X방향의 수평 성분의 속도와 그 다음에 Y방향의 수평 성분의 속도와 같아요. 이게 같단 말이죠. 그럼 뭘 준 걸까요? 그죠? X방향,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과 연집 방향의 속도 성분이 같다면 이 둘이 이루고 있는 각은 몇 도다? 그죠? 45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V라고 한다면 아직은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걸 V라고 한다면 여기는 루트 2분의 V가 수평 방향의 처음 속도 성분이 되고요. 연집 방향 속도 성분도 루트 2분의 V가 되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전부 다 최고점까지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해낼 수 있고 그걸 구한 것을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T나 3T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 두 가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상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물리 문제에는 분명히 주어지지 않은 미지수의 무언가가 있다. 바로 이런 것들. V라고 안 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저기 V라고 안 나와 있으니 V라고 쓸까? 아니면 V0라고 쓸까?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A라고 써도 되고 B라고 써도 되고 Z라고 써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속도 성분을 구할 때 여기를 V 또는 V0 이러한 물리량으로 구했듯이 항상 문제를 보면 주어지지 않은 감춰져 있는 물리량이 있어요. 그 감춰져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어떤 문자로 쓰느냐가 첫 번째 실마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지금 라지 H는 지금 문제에서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라지 H를 썼습니다. 그죠? 라지 H. 또 여기에 V0 또는 V 문제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미지수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미지수고 이것도 미지수고 여기 나와 있는 시간 또한 미지수가 된다면 그 미지수들 물리량들끼리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H하고 관련된 식 하나와 V나 V0랑 관련된 식이 있으면 분명히 이들 사이에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간 T면 T고 높이 H면 H고 어떤 것이든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그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물리량을 찾는 연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연습해야 할 18번, 19번, 20번 같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정말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연습하세요. 물론 수능장에 가면 어떤 유형이 나올지 그죠? 새로운 유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올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 또 공부했던 것들을 차분히 잘 되뇌이면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였고요.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 자료입니다. 우리 6월 모평 19번에 나왔던 정말 까다로웠던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딱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고 야, 이거 충돌의 신유형이었다. 여기 A가 있고요. 멈춰있는 B가 있는데 A가 V의 속력으로 오다가 B를 땅 충돌했는데 A는 이렇게 원래 진행 방향에 30도가 되게 쭉 갔다가 삐우 하고 무슨 운동? 그죠? 포물선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 책상을 벗어날 때는 L이었는데 책상을 벗어난 후에 바닥에 떨어질 땐 EL의 간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볼 때 야,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진들께서는 이렇게
옆에서 비스듬하게 보게 하여서 쭉 평면상을 움직이던 물체와 그 다음에 포물선하는 물체의 운동을 같이 그림으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학생들이 이거 신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부분을요, 옆이 아닌 여러분 책상 위에서 한번 봤다고 할게요. 위에서. 그러면 A가 여기 있어요. A는 V로 가겠죠. B는 멈춰 있어요. 정지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땅 부딪혔어요. 그런데 A가 가던 방향에 30도가 되게 A가 이제 갑니다. 가는데 쭉 가다가 여기까지 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거는 옆에서 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자, 위에서 봤다 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위에서 보게 되면 여기부터 그냥 쭉 갑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쭉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B. B는 A랑 이제 이쪽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 방향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 책상을 벗어납니다. 그 벗어나게 되는 요 시점까지의 길이가 바로 L이에요. L. 자, B가 또 떨어지죠. 떨어지는 건 옆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걸 또 위에서 봤다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죠? B도 그냥 등속도 운동하듯이 쭉 갑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길이가 얼마? 바로 2L이 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옆에서 보는 비스듬한 모습은 굉장히 까다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보는 모습은 단순해요. 심플하고. 그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러한 유형들을 풀어봤던 학생들이라면 이거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우리 19번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도 기억나는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정말 잘 이해하면서 충돌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만 개념적으로 잘 잡고 있고 and 여기에 수학적인 어떤 작도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잘 좀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번뿐만 아니라 20번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들 에서도 이렇게 작도를 하는 문제들이 물리2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리원과는 다르게 물리2에서는 약간의 수학적인 작도, 원, 부채꼴, 그죠? 삼각형, 사각형으로 작도를 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놓치지 않게끔 잘 연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충돌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두 가지 뭡니까? 하나는 두 물체가 충돌을 하긴 하는데 탄성 충돌한대요. 탄성 충돌. 탄성 충돌하면서 두 물체의 무엇이 그래요? 질량이 같다는 말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한 문제 중간쯤에 보면 A와 B가 탄성 충돌한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가면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A와 B의 질량이 같다라는 말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그 둘은 하나예요. 왜? 탄성 충돌하면서 질량이 같으면 그 둘이 충돌 후에 이루는 각이 몇 도다? 바로 90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비스듬하게 본 그림에서 90도니까 조금 어렵죠? 자, 이 그림 보세요. 여기가 바로 90도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30이니까 아래쪽은 얼마예요? 그죠? B가 움직이면서 간 각은 바로 60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위에서 본 이 그림은요. A가 지금 이렇게 등속도로 가다가 또 등속도로 가죠. 그죠? 충돌한 다음에 물론 속도는 변해요. 속도는 변하지만 여기도 등속도예요. 여기도 등속도고. 근데 지금 여기가 L이고 여기가 2L이면 L과 2L인 만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요? 같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소요된 시간이 여기서 소요된 시간과 똑같더라. 또 여기서 소요된 시간이 여기서 소요된 시간과 같더라. 결국에는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과 또 크게 그려지는 하나의 삼각형이 무슨 꼴? 바로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타래가 여기에서부터 연결되고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수능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아닌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그와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건 여러 차례 고민하고 연습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L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수평면에서 던진 그런 포물선이니까 여기 있는 이 L을 이용해서 지금 낙하는 시간을 구해낼 수 있고, 그죠? 그 낙하는 시간이 지금 여기 있는 A, B가 충돌한 다음에 여기를 벗어날 때 동시에 벗어나서 그리고 동시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당연하죠. 높이가 같으면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과 상관없이 시간이 같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 A하고 B가 충돌한 다음부터 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같아요. 시간이. 그 시간이 같다는 것이 정말 A와 B가 서로 다른 운동을 해서 전혀 상관관계가 없을 것만 같은데도 이 시간으로 둘이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선생님 아까 체크포인트 1번에서 뭐라 했습니까? 항상 물리투 문제에서는요, 문제에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물리량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물리량이 다른 어떠한 물리량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잘 찾으면 소거되거나 연립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6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6월 출제진이 9월에도 출제를 하셨고요. 9월에도 출제했던 출제진이 수능에도 문제를 이미 내셨고, 여러분이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이미 그 보관 장소에 경찰관 아저씨들과 함께 잘 보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시험 문제를 까봐야 그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6월 모평에서 또는 9월 모평에서 출제했던 출제진들이 그대로 수능을 냈다는 얘기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이번에는 낼 거야 라는 걸 이제 예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니만큼 잘 한번 보시고,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지, 우리가 충돌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지, 그죠? 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또 작도를 내가 얼마나 꼼꼼히 잘할 수 있을지라는 것들 반드시 연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였고요. 이번 시간 마지막 체크포인트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 여기 자기장 영역 나왔고 여기 전기장 영역이 나왔습니다. 예쁘게도 이렇게 하트 모양이에요. 그죠? 우리 9월 모평 17번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고, 왜 어려울 수밖에 없었냐면 생소하고, 그죠? 일단 생소하죠. 두 번째, 전기장 자기장이면 2단원 전기와 자기 단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입자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 영역에서도 전기장 영역에서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자기학, 전기와 자기라는 2단원과 1단원의 운동과 에너지에서 나오는 등가속도 운동이 교묘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어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6월달, 9월달 수능,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항상 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유념해 두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면 17번 문제가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딱 문제를 읽으려 하는 순간 이미 질에 겁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길다고 해서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만 봐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작년 수능에서 9번 문제 모두 맞으면 정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물리에서 정말 하나,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하다라는 그 수직이라는 말 하나 빠짐으로 해서 물리가 정답이 모두 맞음이 정답이 된 것처럼, 물리에서 출제하는 출제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문제는 길지만 문제는 당연히 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오히려 거꾸로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아, 지금 자기장 영역이 있는데 B가 있는데 여긴 전기장 영역 1번, 2번이 있는데 A 입자가 V0로 가서 이렇게 돌다가 전기장 영역에 들어가고 이렇게 왔구나. 근데 이번에는 B를 V1으로 입사시켰더니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갔구나. 근데 그 둘이 데칼코마니구나.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A를 V0로 던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기 있는 B가 들어올 때도 얼마로 들어와야 된다? V0로 들어와야 된다. 그죠? 문제를 읽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 있는 그림만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왜? 시간 싸움이거든, 시간 싸움. 그래서 문제를 쭉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려요. 문제를 가리고 그림만 봐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아, 요거 요렇게 나왔겠구나. 탁 보면 정말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그림과 같이 입자 A를 원점에서 플러스 Y방향으로 V제로 속력으로 자기장력의 그림을 그대로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긴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말자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아까 우리 체크포인트 2번에서 봤던 것처럼 작도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냥 대충 작도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 번만 싹 선을 그었을 때 나한테 오는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나 해결 방법들이 불쑥불쑥 올 수가 있어요. 왜? 여기도 지금 A를 V0로 던졌을 때 이렇게 왔다면 여기 있는 B가 이렇게 와서 똑같은 모양으로 운동을 하려면 여기서도 V0로 입사해야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때는요, 속력이 변하지 않아요. 방향만 바뀔 뿐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P점으로 들어왔던 이 B는요, 처음부터 얼마로? V0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V0 오면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V0로 오면서 수직으로 V0만 남았다는 얘기는 처음에 갖고 있던 이쪽 방향 속도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그냥 적절한 물리량을 쓰세요. Vx라고 합시다. 이 Vx가 점점점 감소하더니 여기서는 0이 된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전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이 입자가 운동하던 방향의 반대쪽으로 뭔가의 가속도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던져 올렸을 때, 그죠? 이쪽 방향,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 있을 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면 꼭대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수평 방향 성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연집 방향 성분은 점점 줄잖아요. 그죠? 줄다가 꼭대기에서는 0이 됩니다. 그걸 그대로 옆으로 모양을 바꿔놨을 뿐이죠.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전자기하학의 전기와 자기 파트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운동과 에너지의 등가스도 운동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수능에서도 지금처럼 전기와 자기 파트에 있는 문제와 일단은 등가스도 운동에 있는 문제를 섞어 놓은 이와 같은 문제를 꼭 하나 만날 겁니다. 이미 예측을 하고 시험 문제를 보는 거와 어떤 문제가 나올까? 라고 방심하고 문제를 보는 건 차원이 달라요. 시간 싸움에서, 시간 관리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 놓고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문제 제시하지 않은 Vx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V1과 또 여기 있는 V0는 원래 문제 준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과 이 둘 사이에 물리량끼의 관계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장 영역과 전기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꼭 잘 좀 정리를 해 두신 다음엔 아마도 체크포인트 3번까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우리 전기와 자기 체크포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